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식민지 시기를 이제 거쳐서 이제 대단원 3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그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일본의 이제 항복으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2차 세계대전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1939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이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광복했을 때 끝났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하면 크게 이제 우리가 뭐 추축국, 그 다음에 이제 연합국 간의 어떤 이제 그 전쟁이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추축국에는 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연합국은 뭐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 뭐 미국, 뭐 소련, 뭐 중국 이러한 나라들이고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광복 직전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를 배웠었죠. 한국 광복군. 그 한국 광복군의 활동 중에서 우리가 막 인도 뭐 미얀마 전선에서 뭐 이제 그 세계대전 할 때 활동을 했었다. 후방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거야? 우리 이제 우리 한국은 연합국 측에 이제 속해가지고 이제 세계대전에 참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일본의 항복으로 8.15 광복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단순히 이게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 연합국이 승리하고 일본이 이제 항복해서 우리가 광복했다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되고 난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꾸준히 우리가 일제 이제 투쟁한 어떤 결과로서 우리가 이제 광복을 맞이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40년대 그때 보면 그 우리 국내에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건국을 준비한다 하면서 이제 뭐 어떤 건국 강령 이런 걸 좀 발표를 했던 우리 이제 그 한반도에 있었던 한성에 있었던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었었죠. 자, 이 조선 건국 동맹이 이제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이제 바꾸냐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자, 이 조선 건국 동맹을 이제 주도해서 만든 사람이 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랬죠. 그러니까 이 여운형이 이제 또 이제 주도해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 약간 이제 중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면 좀 이제 그 인물을 파악할 때 또 이제 그 이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어떤 이제 활동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여운형이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이제 조직을 하고 이제 어떤 이제 그 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활동들을 이제 조금씩 펼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 이제 우리 이제 한반도 북쪽에는 소련군이 그 다음에 남쪽에는 우리 이제 미군이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우리 남쪽에는 미국이 그 다음에 이제 소련군은 이제 북쪽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자,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얘들도. 자,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군대를 이끌고요. 근데 잘 보면 우리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어떤 이제 우리 자유주의의 어떤 이제 상징적인 어떤 이제 대표였고요. 소련은 이제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 뭐 자유주의, 뭐 민주주의 이렇게 되겠죠. 자, 사회주의의 어떤 대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광복한 다음에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자, 이러한 그 이제 배경 속에서 당시에 이제 이 러시아의, 그러니까 소련이죠 당시에, 소련 모스크바에서 이 세 개의 나라가 외상회의라는 걸 열었어요. 우리 이제 한반도 어떻게 이제 처리하냐라는 거에 따라서 자 그래서 당시 이 삼국이라는 게 자 미국과 영국과 소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영국, 소련의 자 외무장관들이 이 모스크바에 모여가지고요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외무장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이제 외교부 장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영국, 소련 요 세 나라가 모여서 모스크바에 모여서 이 외무장관이
외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요, 한반도 어떻게 이제 처리하냐라는 걸 이제 논의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결정사항이 이제 또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크게 이제 세 가지가 결정이 돼요. 첫 번째가, 자, 이제 한반도에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부를 이제 수립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정부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남한에는 미국이, 그러니까 북쪽에는 이제 그 소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삼국이 참여했지만 영향력이 있는 거는 미국과 소련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임시정부 어떻게 수립할지 좀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미국과 영국,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련, 네 개의 나라가 이제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이제 하겠다라는 걸 이 세 가지를 이제 결정을 해요. 자, 일단 지금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에서 영국이 어떤 이제 중재 역할로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엔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어떻게 돼요?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불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중국을 끌어들인 거예요. 당시 이제 그 사회주의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요 네 개의 나라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임시 민주정부가 만들어지면 이 돌아가면서 이 신탁 통치라는 거는 대신 통치해 준다라는 거야. 근데 그 기간이 최대 5년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네 개의 나라가 우리 그 한반도에서 이제 임시 그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대신 좀 이제 통치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식민지 기간이라는 기간이 있었잖아. 그 기간 때는 정부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대신 통치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회의 결정이 이제 알려지고 나서 당시에 이제 우리 좌익과 우익 진영 간에 이제 막 대립이 생겼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 뭐 좌익, 뭐 우익 이렇게 있어요. 뭐 우익과 뭐 좌익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 우익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리 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에서 만든 어떤 이제 그 정당이라든지 뭐 이제 그 사회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좌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예요. 아이고. 자, 사회주의 계열에서 만든 정당이나 단체를 우리가 좌익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익과 좌익에서 이 신탁 통치를 처음엔 다 반대했어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에서 이거 세 가지가 정해졌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미소공동위원회를 먼저 열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민주정부 어떻게 수립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수립되면 이제 신탁 통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었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막 이제 회담을 하는데, 자, 이 회담에 참석할 정당, 그 다음에 사회단체의 범위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의 그 의견 대립이 이제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자, 보세요. 당시 우익과 좌익이 이 신탁 통치를 한다라는 걸 딱 들었을 때 처음에는 다 반대했어요. 그걸 이제 신탁 통치에 반대한다라고 해서 반탁운동 이렇게 이제 불러요. 처음에는 다 반대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한 거야. 아, 이거 또 다른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냐, 식민지 아니냐, 우리가 직접 통치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반탁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좌익 단체는요, 나중에 이 반탁에서 신탁 통치를 이제 찬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좌익 그 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탁 통치 어차피 그 기간도 5년이고 그러니까 그 신탁 통치보다 일단은 정부 수립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일단은 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좌익은 생각을 바꿔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미국과 이제 소련이 있어요. 자, 이 회담에 그러면 어느 단체, 지금 우익과 좌익 세력이 있어요. 어느 단체를 이제 참여시키느냐에 따라서 지금 의견이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서로 어떻게 되겠어? 자기한테 유리한 그 정당이나 단체를 끌어들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련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이
사회주의 좌익 단체만, 그러니까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그 단체만 참석시키자라고 했던 게 소련의 주장이야. 자,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면 손해일 거 아니야. 미국 어떤 이제 그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어떤 계열은 지금 반탁운동, 우익 계열은 지금 반탁운동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은 아니다.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정당 말고 모든 단체, 그러니까 모든 정당이나 단체가 다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서로 자기 나라한테 유리하게 지금 이제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결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결렬이 되는 거야.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에 이 여운형과 김규식, 여운형과 김규식, 아까 여운형 뭐라고 그랬어? 중도파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합작운동. 아,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같이 연대하자. 힘을 합치자. 좌익우익 힘을 합치자라고 하면서 좌우합작운동이라는 걸 펼쳐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실패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이제 내려와서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자, 미국과 소련이 지금 공동위원회 해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임시정부 자체를 일단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해가지고요 한국 문제를 국제연합 유엔이죠. 유엔에 이제 올렸어요. 상정을 했어요. 유엔에다가 이제 이 한반도 지금 문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안건을 이제 상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상 이 국제연합에서 어떤 이제 발언권, 어떤 좀 힘이 있다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어떤 나라예요? 결국엔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 어떻게 돼?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금 이제 먼저 행동을 나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는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자.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선거를 해서 이제 정부 만들어라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인구 비례에 따라서 투표해서 이제 그 정부 수립해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소련 입장에서 어떻게 돼? 아니 자기랑 상의도 안 하고 미국이 독단적으로 유엔에 이걸 상정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딱 내려가지고 통보를 하니까 당연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이제 소련은 어떻게 돼?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엔의 한국 임시위원단이 이제 어떻게 돼? 남한, 북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인구 파악하고 선거를 준비하러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북한, 소련은 어떻게 돼요?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엔에서 또 다시 한번 또 회의를 열었어요. 그걸 이제 유엔 소총회라고 얘기해요. 그 유엔 소총회에서 이제 또 결정을 내린 거야.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해서 정부 수립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결국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된 거야? 남한만 선거해서 남한만 따로 정부 만들어라 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시 우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지금 이제 이제 민족 지도자들, 정당,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거 남한만 단독 정부 수립된다라는 건 결국엔 우리가 남북이 이제 분단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자, 당시에 이제 김구와 김규식이, 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면서, 자, 북한 지도자와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38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북한 그 지도자랑 이제 어떤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북 협상이라고 얘기해요. 자, 김구와 김규식이 38선 넘어서 북한 지도자들과 이제 그 회의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돼? 의견차 좁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돼?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추진되면서 이제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이제 격렬하게 이제 펼쳐졌고요. 자, 이런 그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이제 나타났던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4.3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된 게 1948년 5월 10일이에요. 이때 이제 선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제주 4.3 사건이, 그러니까 이 선거 전에 어떻게 돼? 단독 선거 반대 운동 이거 제주도에서 이제 펼쳐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강제로 이제 이제 진압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그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여수 순천 사건은 다른 말로 뭐 줄여서 여순 사건 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야 그 선거 이후에 이 여순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 제주에서는 계속 이제 이 그 정부 수립에 대해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이런 이제 시위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군대를 보내서 이거를 이제 또 이제 그 강제 진압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수와 순천에 있던 그 군인들 중에서 이거에 반대하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어떻게 되면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이제 여순 사건 이렇게 이제 불려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 뭐겠어? 남북 협상 첫 번째가, 두 번째는 4.3 사건 이렇게 두 가지겠죠. 자 남한만의 단독 선거 전에 이 단독 선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어떤 이제 사건, 남북 협상과 그다음에 제주 4.3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선거를 이제 하게 돼가지고요.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었습니다. 자, 50총 선거 1948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했잖아. 지금 한 3년 정도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미군이 우리 지금 남한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대신 정치해주는 미군정기입니다. 이 3년간의 기간을 미군이 대신 정치해줬다. 자, 5월 10일 날 이제 선거를 했어요. 이 선거를 통해서 그럼 누굴 뽑냐면 이제 국회의원을 먼저 선출을 하는 거예요. 자,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국회에서 어떻게 돼? 우리가 최초의 어떤 이제 국회가 만들어지고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헌법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만들어진 국회를 우리가 제헌국회라고 얘기해요. 헌법을 만들었다. 자, 국회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돼? 국회 구성한 다음에 헌법을 만들어요. 자, 우리 제헌절이 언제예요? 7월 17일이죠? 그러니까 48년 7월 17일 날 우리가 어떻게 돼?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는 이제 어떻게 돼? 이승만이 이제 선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돼? 대통령 누가 뽑아요? 우리 국민들이 뽑는다라는 거죠. 직접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직접 대통령을 뽑는 거죠. 이걸 이제 직선제라고 얘기하고요. 이 처음에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냐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 국회의원들을 뽑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지금 국민들의 대표잖아.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에서 또 이제 투표해가지고 어떻게 돼?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선제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이제 방식을요. 간선제. 그러니까 이런 간선제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돼?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초반에. 자, 그리고요. 이제 대통령의 이승만이 선출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적으로 수립됐다라는 걸 그럼 언제 발표할 거냐? 어떤 좀 상징이 되는 날에 발표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8월 15일 우리가 광복했을 때, 그래서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라는 거를 어떻게 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제 대한민국 국호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헌법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이제 선포가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유엔에서는 한반도의 지금 유일한 그 합법적인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제 승인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북한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정부 수립한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우리가 광복한 이후에 바로 이제 거의 결성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광복을 한 이후에 북한에서는 소련이 이제 후방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북한에서는 그 사회주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 북한 어떤 이제 그런 체제를 이게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아직 이렇게 선포는 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남한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발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김일성이죠, 대표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개혁 중에서 이 농지 개혁을 또 이제 확인할 건데, 요거는 우리가 표를 잠깐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남북한이 모두 토지 개혁을 합니다. 자, 이 개혁안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개혁의 명칭. 남한은 우리가 이제 이승만이 농지 개혁이라는 걸 이제 실시를 해요. 근데 이 농지 개혁이 이제 우리가 지금 1949년, 그러니까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토지 개혁을 하거든요. 북한은 이제 그 이름을 토지 개혁법.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뭐 농지개혁법 이렇게 할까요? 자, 북한은 이 토지를 언제 개혁했냐면은 광복한 거의 직후에 했어요. 46년에 바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디 갔어요? 임시인민위원회 여기에서 이제 막 토지 개혁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원칙을 보면, 자,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 유상 매입,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요, 다시 돈을 주고 판다라는 거예요.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자, 근데 북한은요, 정부에서 강제로 그냥 빼앗는 거예요.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원칙에 따라서 토지 개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토지의 상한선을 보면 남한은 3정보까지. 그러니까 3정보 이상이면은 이제 정부가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이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5정보 크기가. 참고로 지금 여기 1정보,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건 1정보가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에. 자, 그 다음에 대상.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하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산림, 임야를 제외한 토지. 남한은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농사가 가능한 토지만 이 농지개혁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 토지, 그러니까 뭐 들, 막 이런 거, 농사가 꼭 그러니까 농지가 꼭 아니어도 돼요. 모든 땅에 대해서 어떻게 돼? 이런 토지개혁법을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요 이제 차이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이제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광복한 이후에 이제 뭐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소련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또 이제 우리 임시정부, 그러니까 임시민주정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모스크바 성공외상회의, 그다음에 뭐 미소공동위원회 하고요. 뭐 이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미국이 이제 유엔에다가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이제 그 상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유엔에서는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에서 정부 수립해라.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정해지니까 이제 뭐 남북 협상이라든지 뭐 제주 4.3 사건 이런 걸로 어떻게 돼? 반대하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총선거가 실시가 되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서도 이거에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이제 선포를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남한과 북한에서 이제 실시했던 토지 개혁들 이런 거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합니다.